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유럽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국경 근처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나토의 동부전선이 다시금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검문소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가 안보. 하지만 그 속에는 러시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 벨라루스 연합군이 사실상 공격적 군사교리를 채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유럽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실질적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나토의 최전선이 바로 폴란드에 형성됐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위 전략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는 모든 주요 무기를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F-16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까지 워싱턴의 공급망이 끊기면 방위력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산 최신형 AIM-120 미사일을 도입하려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격이었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견적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요청한 미사일 수량은 120발, 그런데 가격은 무려 2조 3천억 원, 한 발당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폴란드 의회에 보고되자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분노했습니다. 동맹국을 상대로 강매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일본이 올해 초 AIM-120을 구매했을 때보다 폴란드가 받은 단가는 훨씬 높았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무기를 사는데 일본, 영국, 호주보다 폴란드가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던 겁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거래 구조에 폴란드는 처음으로 미국 없는 방산 자립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생존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폴란드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방산 후발주자에 불과했던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군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FA-50,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로켓 폴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대부분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3년 말 폴란드 정부가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계약을 공식 취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신 한국의 FA-50 전투기와 유럽 MBDA의 첨단 미사일 통합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전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 우리 스스로를 믿는다. 그리고 한국을 믿는다. 러시아의 위협, 미국의 냉정함,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 세 요소가 교차하는 지금 세계는 폴란드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방산 질서가 폴란드가 미국산 무기를 포기한 이유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이자 독립적인 군사주권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회 국방위원회는 미국의 무기 수출 구조를 동맹을 가장한 독점 체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디펜스24, 브레이킹 디펜스 등 유럽 주요 군사 전문 매체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동일한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나라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024년 초 AIM-120 미사일 202발을 약 5조 3천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보다 훨씬 적은 120발을 2조 3천억 원에 제시받은 것입니다. 즉 단가로 따지면 일본의 1.5배, 심지어 영국보다도 비쌌습니다. 이 상황은 폴란드 내부에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미국이 동맹을 상대로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폴란드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무기 시장은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된 수직 구조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내부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소리가 급속히 커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 손으로 다뤄야 한다. 이 문장이 폴란드 공군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 한국의 FA-50 전투기였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FA-50을 가성비의 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체 단가는 약 400억 원 수준, F-35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운영 비용은 시간당 $4,000로
F-16의 절반, F-35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비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진정으로 주목한 것은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의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아무리 비싼 돈을 지불해도 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이라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 생산 라인에 참여할 수 있고 자국 방산업체인 PGZ가 핵심 부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를 두고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FA-50에 유럽 MBDA의 최첨단 미사일 ASR-AAM과 브림스톤을 통합하는 계획이 공식 발표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전쟁 개념을 사들인 것이다. 폴란드형 FA-50, 즉 FA-50PL은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폴란드의 독립 선언이자 유럽 안보 구도 속 새로운 변수입니다. 지금 유럽의 시선은 바르샤바에 쏠려 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의 그림자를 벗어나 한국의 기술력으로 무장한다는 사실이 유럽의 방산 질서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이 팔던 무기, 이제는 한국이 만든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의 탄생이었습니다. 폴란드형 FA-50, 즉 FA-50PL의 개발 계획이 공개되자 유럽 전역의 군사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다. 유럽의 전술 구조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사건이다.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에 따르면 FA-50PL에는 유럽 방산 강자 MBDA가 개발한 두 가지 첨단 무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바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SR-AAM과 정밀 타격용 미사일 브림스톤입니다. ASR-AAM은 원래 영국 공군의 주력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단거리의 범주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기존 AIM-9X가 35km, 독일제 IRIS-T가 25km인 반면 최신형 ASR-AAM은 최대 5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약 30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 경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급의 위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ASR-AAM은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발사 후 라곤 기능을 통해 고도의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곧 파일럿이 표적을 먼저 라곤하지 않아도 발사 후 미사일 스스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능은 중형 전투기 이상의 작전 능력을 경전투기에 부여하는 결정적 기술입니다. FA-50PL이 이런 무기를 장착한다면 F-16이나 라팔 같은 중형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전력이 됩니다. 경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준중거리 교전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브림스톤이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영국 공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에서 실전 운용하며 이동 표적 킬러로 불릴 정도의 정밀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AGM-65 매버릭이나 JDAM이 정지된 목표물에 특화됐다면 브림스톤은 60km 이상 떨어진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해 타격할 수 있습니다. 즉, 전차부대나 차량 행렬 같은 고가치 목표를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폴란드가 러시아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이기동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은 드론과 미사일 그리고 기계화 부대를 동시에 투입하며 놀라운 속도로 전선을 바꿨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지 목표만 공격할 수 있는 무장은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FA-50PL에 브림스톤이 통합된다는 것은 폴란드가 이제 전장 유연성을 갖춘 공중 기동사령부를 보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전폭기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전술 플랫폼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더 주목할 점은 폴란드와 MBDA 간이기술 동맹입니다. MBDA의 부사장 아드리안 몽푸스는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다. 공동 개발자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MBDA는 나레우 NAREW 방공 시스템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제 CAMM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추진체와 탐색기, 유도 알고리즘까지 폴란드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이 FA-50 무장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의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유럽아시아 기술 협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FA-50PL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독특한 형태의 전투기입니다. 한국의 플랫폼, 유럽의 미사일, 폴란드의 생산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새로운 전력 모델. 이 삼각협력 구조는 미국의 방산 독점을 흔들어 놓는 결정적 변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던 무기 공급망을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가 손을 잡고 자율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FA-50PL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FA-50PL의 진정한 위력은 단순한 무장 통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센서, 데이터 링크, 그리고 전자전 능력이 결합되어 전장 전체를 읽고 통제하는 네트워크 전투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핵심은 레이더와 데이터 연동입니다. ASRAAM의 최대 사거리를 온전히 활용하려면 70에서 80km급의 조기 추적 능력을 지닌 레이더가 필수적입니다. 폴란드형 FA-50에는 RTX 팬텀 스트라이크 A4급 AESA 레이더와 유사한 성능의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 기계식 레이더보다 탐지거리와 추적 정밀도가 3배 이상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더가 멀리 보고 링크 16 같은 전술 데이터망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 FA-50PL은 단일 기체의 한계를 넘습니다. 발사 전후로 유도 정보를 실시간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은 ASRAAM과 브림스톤의 효용을 배가시킵니다. 특히 브림스톤의 경우 발사 후 목표 업데이트와 저속 표적 추적 능력을 결합하면 기동 중인 기갑부대를 안전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선을 급격히 움직이며 약점을 노리는 기동전에서 결정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전자전 환경에서도 FA-50PL은 설계 단계부터 생존성을 고려했습니다. 고성능 전자대책체계와 교란 대비 알고리즘, 주파수 도약 등으로 적의 레이더 교란 시에도 데이터 링크를 통해 동료 플랫폼과 센서 퓨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한 기체가 레이더로 포착당해도 네트워크가 작동하면 교전 능력은 지속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정의 전투력입니다. 레이더와 무장, 유도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투 개념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새로운 전술적 요구가 나타나면 현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즉각 대응할 수 있어 하드웨어 교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FA-50PL은 비용 대비 효율이 뛰어납니다. 낮은 시간당 운영비와 단가, 그리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은 전력 유지 예산이 한정된 국가의 결정적 매력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정비와 개량이 가능해지면 작전 지속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FA-50PL은 경전투기라는 범주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센서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로 확장된 전술 플랫폼으로서 중형 전투기의 전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폴란드와 유럽이 FA-50PL에 주목하는 이유이며 한국 방산기술의 전략적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요인입니다. FA-50PL의 등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는 훈련기 개조형이라는 이유로 해외에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허가 없이는 중거리 미사일 하나 통합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첨단 미사일이 먼저 한국 전투기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술 주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 등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하청이 아니다. 독립된 체계를 가진 방산 강국이다. FA-50PL은 바로 그 전환점을 상징합니다. 유럽의 기술, 폴란드의 산업, 그리고 한국의 플랫폼이 결합된 최초의 모델. 이는 세계 방산 시장이 미국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다극적 협력 체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에게도 엄청난 전략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자 유럽 안보의 최전선입니다. 폴란드군이 사용하는 무기는 나토 표준으로 간주되며 이는 FA-50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둘째, 기술 신뢰도의 비약적 상승입니다. NVIDIA와의 공동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매 이상의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업이 한국 전투기를 신뢰하고 자사의 무장을 통합한다는 사실은 곧 한국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합니다. 셋째, 외교적 파급력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방산협력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군사기술 교류가 이제는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명백히 위협입니다. 자국의 동맹국이 독립적인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심지어 유럽과 한국이 협력해 새로운 방산 생태계를 만든다면 미국의 독점적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의 일부 싱크탱크는 폴란드의 FA50PL 프로젝트는 방산 패권의 균열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순한 전투기 공급국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함께 수출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PL은 결국 무기계약을 넘어 국가 간 신뢰와 기술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방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변화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FA50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한 건의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럽의 군사구조, 나아가 세계 방산 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FA50PL은 이제 단순히 경전투기의 이름이 아니라 기술 독립과 전략 자율성을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토의 동부전선이 불안정해지고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지금 유럽 각국은 자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자율적 방위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한국이 제시한 것입니다. FA50, K2, K9, 천무, 그리고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기간에 완성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30년 이상 이어진 기술 축적과 실패의 반복, 그리고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를 지킨다는 신념의 결과입니다. 폴란드는 그 신념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스스로의 하늘을 한국의 기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닌 안보 철학의 공유입니다. 세계는 이제 묻습니다. 한국은 언제 이렇게 강해졌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FA50은 이제 세계 2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각국의 차세대 전력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FA50PL의 성공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수출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FA-52 유럽 하늘을 날고 KF-21이 동맹국의 핵심 주력기로 자리 잡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방산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산 시대의 의주역이자 기술 독립의 상징이 됩니다. 이제 폴란드의 선택은 하나의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기술은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단가가 아니라 성능으로, 의존이 아니라 협력으로, 하청이 아니라 주도권으로 한국은 스스로의 손으로 세계의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FA50PL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하늘은 한국의 기술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